안녕하십니까, 은퇴학생입니다. 여러분, IMF 외환위기를 아시죠? 흔히 우리 IMF 사태라고도 하고요, IMF 한파라고도 하죠. 오늘은 그 IMF 시대의 사회 문제로 급부상했던 노숙인 문제, 그리고 그 현장에서 노숙인 업무를 하면서 뛰었던 그런 공무원의 급기와, 그리고 그때 당시 겪었던 일, 그리고 소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된 과거의 회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노후, 우리의 삶과 깊이 맞닿아 있지요. 1997년 IMF 사태 이후 노숙인이 급증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갑작스러운 대량 실직이었습니다.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감원, 정리해고 등이 원인이 되었고, 또한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일자리를 하루아침에 잃은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때 당시 40대, 50대에 해당하시는 가장분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죠. 그 시절에는 실업급여 제도라든가 재취업에 대한 지원 제도들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취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없었죠. 퇴직금으로 버텨보려 했지만 IMF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는 도저히 오래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연쇄적인 가족 해체가 이루어졌죠. 경제 실패에 대한 자책감, 가장으로서의 상실감은 가정 불화로 번졌고, 심지어는 가족 일가의 자살 사건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집을 나와 거리를 향하는 분들,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연락을 끊고 사라진 분들도 많았습니다. IMF 노숙은 개인의 나약함이 아닙니다. 사회의 안전망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집단적 사고에 가까웠습니다. 그 시절 거리의 풍경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양복을 입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대부분 하루아침에 삶이 무너진 사람이었죠. 지금부터 현장에서 노숙인 업무를 담당했던 한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IMF 여파가 한창이던 1999년 3월 15일, 저는 복지부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부서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현안 업무인 노숙인 업무를 제가 맡게 되면서 또 그 노숙인 업무 하나만 맡을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복지부서는 지금처럼 전문화되고 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플러스해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숙인 업무가 현안 업무면서 또 기피 업무가 됐어요. 그래서 좀 웃지 못할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발령이 나면 6개월을 버티지 못한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업무를 바꾸거나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기 위해서 막 고충 상담을 한다. 이렇게 돼서 제가 발령을 났더니 6개월 코스다라고 주변에서 이구동성 얘기하더군요. 근데 진짜 그 노숙인 업무를요, 제가 부딪혀서 해보니까 기피 업무가 맞긴 맞더라고요. 진짜 똥 밟은 기분이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들고 싶습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온 분들 보면, 제 지인들이나 주변의 그 절친들 같이 술 짜서 가다 보면요, 인제 원통 얘기를 해요. 인제 와서 언제 가냐, 원통에서 못 살겠다. 제가 만약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힘들었다는 내용인데, 그때 당시에 근무하면서 느꼈던 거는, 출근을 하려면 왜 이게 출근하기가 싫은지, 바른 천근 만근이었고, 스트레스로 잠 설치는 건 기본. 입맛도 떨어집니다. 뭔가 마음 지쳐가고요. 당장 그냥 그만두고 싶고 사표 쓰고 싶은 그런 충동이 막 하루에도 몇 번씩 막 수십 번씩 오가는데, 그렇게 있는 와중에 정말 술이 많이 취한 노숙인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바로 또 현장에 나가죠. 나가서 노숙인 분과 설득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술 취한 분 시설 입소시키고 싶은데 영이 씨알이 먹히지 않습니다. 신랑이 버리고 어렵습니다. 참 그런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절친이나 주변 지인들하고 아주 화기애애한 술자석에 있으면서도 다툼이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다툼은 또 다투고 나서 또 화해하고 이렇게 끝나는데, 이건 노숙인 설득하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정말 저는 그 시절에 자괴감도 느끼고, 왜 이렇게 회의감도 빠졌습니다. 일을 하고 내 공직이 들어왔나. 그리고 또 이제 노숙인 업무를 이제 끝마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업무 몇 건 이렇게 신고 처리하고, 그러고 나면 반나절 지나고 하다 보면 결국 남아서 일을 하는 나머지 공부, 밤 9시, 10시 그 정도는 기본이고, 어떤 때는 너무 바쁘면은 그냥 서류 싸들고 집에 가가지고도 일하고, 이런 시절이었죠. 그런데 행정적으로 뒷받침도 잘 안 됐어요. 예산이나 인력이나, 그 다음에 그 외에 여타 여러 가지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들 모두 부족했어요. 순찰은 지하철역, 공원, 또 하천 주변이나 심지어 야산, 또 텐트 치고 이렇게 노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찰하면서 노숙인 상담을 해야 됐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을 만나게 되면 결국 분노와 좌절입니다. 절망감에 빠져 있어가지고요. 국가를 향한 분노와 사회를 향한 원망,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적대적이죠. 국가 나를 버렸다. 공무원들 니들 뭐 하는 거냐? 뭐 쌍욕을 듣는 건 일상이었고요.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기에 마음이 늘 무거웠습니다. 뭐 많은 도움을 드릴 수도 없는 상태. 너무나도 제도적으로는 제약이 돼 있고 그러한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괴로웠던 거는요. 뭐 보고서를 또 계속 써야 돼요? 보고를 해야 됩니다. 숫자를 또 처리하는 문제. 상담 몇 건을 했느냐, 또는 뭐 입소를 몇 명 했느냐, 뭐 입소 실패 이런 경우는 뭐 추궁도 당하기도 하고요. 근데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각각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규정 때문에 도와줄 수 없을 때는 공무원으로서 참 무력함을 절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 시절 공무원들 역시 IMF의 피해자였다는 것이죠. 주변 선배들이 명예퇴직으로 떠난 분이 많고 저 역시 구조조정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노숙인들을 보며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과연 이분들과 나는 다를까? 이분들은 열심히 살았는데 IMF 시대라는 시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정말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데 나는 그저 운이 좋았던 건 아닐까? 죄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무거운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지쳐가고 힘들고 그랬던 저의 마인드가 바뀌어지는 전환의 계기가 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정말 한 노숙인과의 상담이었습니다. 1999년 12월 말경 아주 추운 겨울에 정말 우리는 저 겨울에는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 노숙인분들이 정말 얼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동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를 편성해서 순찰을 돌고 합니다. 근데 아주 너무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순찰을 도는데 제가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었어요. 어디냐면 늘 제가 순찰을 돌면 저에게 쌍욕을 퍼부으면서 술이 만취된 한 분이 계셨거든요. 늘 장소가 그 하천 주변인데 그래서 그 순찰을 돌면서 다른 직원분들 일단 먼저 귀가시키고 저 혼자 그쪽으로 제가 향했습니다. 역시나 술이 한 잔 대신 그분께서 저를 딱 보시면서 오늘도 나왔네? 나 안 얼어 죽으니까 빨리 꺼져! 이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저는 걱정이 돼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지만 빨리 가라는 말만 들어왔죠. 그래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말을 건네면서 어이 자네 술 한잔 할래? 그러시더라고요. 순간 망설여졌죠. 저는 순찰 중에 있는 상황인데 물론 순찰이 끝나면 저도 이제 귀가를 하는 입장이지만 망설였지만 반갑게 들렸습니다. 그 얘기가. 그래서 이분하고 좀 한번 얘기라도 좀 나눠보고 싶고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탁석 제가 앉아서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하는 와중에 서서히 마음의 벽을 그분께서 허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는데 인류대학 졸업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인으로서 굉장히 잘 나가다가 IMF 사태로 부도 맞고 도산이 돼서가지고 결국 가족돈 뿔뿔이 흩어서 해체되고 그런 상황에서 거리로 나오게 됐다는 얘기인데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사연이죠. 그런데 제가 그 술이 다 끝나고 일어나라니까 마음도 짠하고 해서 저도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편의점에서 술하고 안주를 좀 사가지고 술 한 잔 더 하시겠냐 이렇게 했더니 그분께서 굉장히 미소를 지으면서 오래간만에 사람 냄새를 느끼네? 이렇게 들려줘서 고마워 하면서 저를 이렇게 격려하듯이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정년까지 꼭 버텨. 꼭 참고 있으면 반드시 그날이 와. 그 순간 가슴이 울컥해지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형식적이고 사무적인 설득보다 그들의 이해를 진심으로 들어준 것이 진짜 상담이라는 건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버려진 명화 사건이었습니다. 2000년도 12월 중순경 유난히 추웠던 겨울에 공중전화 부스에 가난하기를 버렸다는 그런 신고가 들어왔어요. 가슴이 철렁하고 이렇게 당황스럽습니다. 야, 이 아이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에 빨리 현장에 나가서 아이를 병원으로 옮기고 돌아오는 길, 눈시울이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한동안 잠도 설치고 혼란스러운 날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의 모습이 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버려진 아이는 고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막막할 텐데 저는 부모도 있고 가족도 있고 아무 문제가 없고 행복하고 감사해야 될 사람인데 이런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냥 계속적으로 불만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제 마음이 부끄럽고 쥐구멍이라고도 찾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그리고 그렇게 저는 6개월도 못 버티다던 노숙인 업무를 한 2년 6개월을 마치고 여기저기 다른 부서로 옮겨 다니며 결국 작년 2024년 6월 말에 정년을 퇴직했습니다. 은퇴한 지금 요즘도 한파가 몰아치는 때가 되면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그때 완벽하게 도와주지도 못했고 많은 분들을 다시 거리로 돌려보내야 했던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시절 노숙인들은 실패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IMF 시대의 충격, 그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낸 분들이었고 그 사실을 더 강하게 말해주지 못했던 것이 지금도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IMF는 끝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노후, 빈곤, 고독사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거리에서 만났던 사람들 어쩌면 지금의 우리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로 흘려보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과거의 회고가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 당시 노숙인으로서 이런 상황에 처해진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지금까지 은퇴의 가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